제가 동그란 얼굴형 인간으로서 동그란 얼굴이 어떻게 예뻐질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먼저 동그란 얼굴은 여백이 조금 많은 문제도 있고요. 그리고 이목구비의 문제도 있어요. 그래서 자 갑니다. 눈, 코, 입 외에 얼굴의 여백을 구성하는 거에는 뼈, 그리고 근육, 그리고 지방, 그리고 침샘이 있어요. 애들은 침샘이 없어요. 그래서 침샘이 있으면 진짜 좀 나이가 들어 보여요. 뭔가 묘하게. 그래서 당연히 둥근 거를 떠나서 좀 나이가 들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. 그것은 이제 침샘 보톡스가 있는데 보톡스를 맞으면은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조금 개인차가 있기는 해요. 줄어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걸리는 시간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길게는 뭐 대여섯 번 맞아야지 그때 좀 주나 싶은 분들도 있어요. 근데 다이어트한 분들은 확실히 좀 덜 먹었기 때문에 침샘 자극이 적어져서 좀 더 빨리 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. 보톡스를 맞아서 줄일 수도 있지만 안 커지게 하는 습관도 되게 중요해요. 맵고 짠 음식 그리고 딱딱한 거 이런 거 먹으면은 침샘이 좀 자극돼서 좀 침샘이 커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뒤라서 길게 회식하고 막 길게 술 마시고 이런 문화가 좀 줄기는 했지만 초저녁에 만나서 늦게까지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드시면은 침샘이 자극돼서 침샘이 커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육을 줄여볼 수 있어요. 턱 근육이 물었을 때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.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면 거의 대부분 좋아져요. 동그란 얼굴형이다. 일단 사각턱 보톡스는 일단 맞고 생각을 해보세요. 동그란 사람이 만약 볼 꺼지면 어떡해요? 뭐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는 6개월 있으면 거의 다 돌아오고 1년 있으면 100% 돌아와요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. 그리고 여백을 줄이는 방법 세 번째로는 지방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. 지방을 줄이는 방법에는 크게 뭐 주사 시술, 레이저 시술, 그 다음에 지방 흡입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. 주사 시술은 보통 윤곽 주사라고 부르는 시술인데 이제 병원마다 포뮬러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효과가 괜찮아요. 그래서 효과는 보통 80~90% 정도 나오고요. 한 10%, 20%는 효과가 좀 없을 수도 있어서 한번 해봐야 아는 면이 좀 있고 근데 가끔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. 확 주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평생 가요? 없어진 게? 살찌면 다시 찔 수 있어요. 유지는 그래도 꽤 됩니다. 레이저는 온다, 인모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. 확실한 효과를 보고 싶다 하면은 지방 흡입을 해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좀 큰 수술이긴 한데 뼈를 좀 쳐볼 수도 있어요. 광대나 사각턱을 줄이는 윤곽수술 이런 걸 해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백을 줄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눈, 코, 입을 좀 강조해서 키울 수도 있어요. 쌍꺼풀로 이제 눈을 좀 키워볼 수도 있고요. 의외로 눈이 커질 때 쌍꺼풀만 생각하시는데 애교로 눈이 커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. 근데 이제 잘 안 어울리는 사람도 한 30%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담 잘 받아보시고 시술을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코 세우는 거는 사실 코를 강조하면은 여백이 좀 줄어 보이긴 하는데 요즘은 또 아주 높은 콧대를 세우진 않거든요. 여성분들 같은 경우요. 과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좀 올리는 것도 괜찮아요. 요거는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별로 원하지 않으시면 뭐 추천하진 않습니다. 그리고 입술 필러로 입술을 좀 키우면 여백이 좀 적어 보일 수가 있어요. 여기서 주의할 점은 눈이 좀 화려하신 분들은 입이 너무 커지면 그것도 좀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. 제가 사실은 입술 필러를 되게 하고 싶은데 이게 나이 들면서 입술이 좀 줄더라고요. 근데 이게 제가 조금 눈이 좀 화려한 편? 좀 큰 편이라 가지고 입술도 이만하면 너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좀 참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도 이제 동그란 얼굴형으로서 평생 동그랬기 때문에 안 동그랬으면 좋겠어요. 좀 갸름해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얼굴에 대한 개인차가 진짜 커요. 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날카로운 얼굴형보다는 동그란 얼굴만 좋아하세요. 마음에 들어하는 연예인들 보면은 다 이게 좀 동글동글한 얼굴? 확실히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동그란 얼굴이 예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리고 동그란 얼굴이 확실히 어려 보입니다. 화이팅! 제가 결혼하시는 커플들이 오면은 좀 잘 물어보는 편이에요. 어떻게 만났냐?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냐? 이거를 잘 물어보는데 대부분은 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책임감이 있어 보여서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나를 많이 사랑해줘서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그거잖아요.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대부분이잖아요. 근데 지난주에 어떤 커플이 왔는데 여자분이 예뻤어요. 남자분은 다른 좋은 능력이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도 생각은 하잖아요. 뭐 말을 꺼내진 않지만 누가 더 뭐랄까 외모적으로 낫냐? 외모적으로 낫냐 약간 기우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. 그랬는데 이제 시술하다가 여자분한테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냐 이걸 또 물어봤어요. 얼마 전에 남자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같이 치르면서 남자분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 남자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신선했어요. 저 되게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. 몇 년 동안 계속 잘 물어보는 편인데 처음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서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. 이런 마음으로 결혼한 사람도 있구나.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고 머리 꽝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뭔가 오래 행복하게 잘 사실 것 같아요. 오래오래 진짜 잘 행복하게 잘 사실 것 같아요. 원장님이 이 원장님이랑 왜 결심하셨어요? 저는 제가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
그래서 나한테 좋다고 생각해서 저 결혼 결심한 케이스라 이제 그분과는 반대가 되는 거죠. 근데 아마 그 남자분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여자분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. 헌신의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. 내 어떤 가능성과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에 헌신한다 이런 느낌도 되게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